네, 오늘 국회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진행이 됐죠. 지금은 잠시 정해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야의 설전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야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채익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잠시 정해 중인 거죠? 예. 몇 시부터 다시 속개합니까? 7시 반부터 속개합니다. 어떻게 저녁은 드셨어요? 아이고, 지금 뭐 제대로 저녁 식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쭉 진행이 됐는데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까? 이 홍종학 후보자 장관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 당은 네. 홍종학 후보자가 말과 행동이 언행이 불일치하다. 네. 그리고 또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예. 또 언론이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다. 네네. 보기 때문에 네. 적격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기서 하나하나 좀 다 짚기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좀 부적절하고 평가는 가장 주된 이유 근거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걸까요, 의원님?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자료 미제출. 네. 거의 저희들이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 당만 하더라도 41건. 네. 을 요구했는데, 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있지 않고. 네. 또 이것은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행 불일치, 내로남불, 네. 정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네. 정도로 네. 후보자는 잘 알다시피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자기가 제일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다. 예. 그래서 어떻게 자료 제출 안 하는데 국민들에게 이 청문회를 하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작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네. 앞뒤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자료만 제출이 됐다면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있었던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네. 지금 자료도 불비하고 네. 이분이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엘리트주의라든지 선민주의라든지 예. 또 학력지상주의라든지 또 재벌에 대한 극도의 어떤 불신이라든지 네. 또 박정희 대통령을 나치즘에 비유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번 국민 정서가 쪼개기 정려 또 한 단계 넘는 네. 격세 정려 등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요? 본인은 예. 이 특목고 폐지해야 한다면서 자기 자녀는 또 여보세요? 예. 본인은 네. 이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자기 자녀는 1년에 1,600만 원 등록금이 드는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앞뒤 안 맞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확실히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해서 요구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 자료도 내지 않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이제 청문회 열리기 전부터 이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증여 문제였는데. 이게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국민 정서에 반한다라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적 요인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여당은 절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충분히 탈세 요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아직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네 첫째 정여세를 예. 갖고 이 딸과 엄마 간의 차용증을 쓴 부분, 네. 이런 부분도 네. 뭐 저희들은 더 지금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만 충분히 이런 탈루 또 탈세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예예. 또 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그 재산 신고가 아무래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해명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 공직자 재산 누락과 관련해서 잘못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국민적 정서가 예. 어떻게 지금 그 중학교 다니는 애가 그 수억이 넘는 재산을 정리를 하고 네네. 모녀간에 차용을 하고 또한 사인간 거래 부분도 한 5억 정도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인간 거래에 대한 금전 내역 네. 이 부분이 아직까지 명쾌하게 알겠습니다.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 청문회 끝나고 이제 소속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입장 혹시 그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은 저희 당과 예. 다른 야당과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오늘 현재의 스탠스를 봤을 때 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도 네. 매우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 그리고 자격이 될 수 없다.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는 예예. 정말 어려운 경제를 끌고 가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최종적인 부분은 네. 이 청문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알겠습니다.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홍익표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저녁 드셨어요? 뭐 대충 라면 한 그릇 먹었습니다. 아, 라면 드셨어요? 네. 예. 지금 이채익 의원 그 말씀 들으셨죠? 네. 일단 잠정적으로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계시던데요. 여당은 어떻습니까? 글쎄, 애초 시작부터 야당은 다 부적격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보기 전부터. 예.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늘 충분히 후보자가 자기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충실하게 네. 소명했고 해명을 했다고 보고요. 네. 또 중소기업 또는 그 중소자영업자들의 문제들, 그다음에 그 상생 협력의 경제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후보자의 경제 철학,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새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는 저희들은 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채익 의원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언행 불일치인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전 언행 불일치 문제가 네. 물론 뭐 일부 그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국회의원으로서의 충실하게 얘기할 때 입장이 있는 거고, 또 그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얘기할 때가 또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자니까 부자에 대한 증세를 하면 안 된다. 증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미국에서 워렌 버핏이나 이 빌 게이츠 같이 슈퍼 부자들이 자기들이 이 증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자에 대한. 저는 그건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홍종학 후보자가 도리어 일관되게 19대 국회에서 이런 이 소위 증여상속세를 인상하고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을들을 위한 소위 사회경제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나 정책 활동을 했는데 그거 다 적극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당시 박근혜 정부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마치 부의 대물림이
자기들은 찬성이었던 것도 아니면서 네. 홍정학 후보자를 공격하는데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데 반대해놓고 홍정학 후보자하고 내로남불이나 이중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야말로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처음에 이제 논란했던 증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하나만 예. 따로 떼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청문회 잠깐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이 이 점을 제기를 하던데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이 작성했던 그냥 차용증이라고 할게요. 이 차용증 이게 법원에서 도장 받아야 이게 효력이 있는 건데 도장 안 받아서 이건 무효다. 따라서 여기에는 탈세 의혹이 있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네. 관련돼서 다 공증을 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충분히 회계 전문가나 그런 것들에서 꼭 법원을 가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행정 절차가 다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도 저희 어머니하고 네. 차용증 쓴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왜냐하면 안 그러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왜냐하면 이게 써야 되는 게 안 하게 되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 예. 국세청에서는 그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냐, 부부 관계냐가 아니라 증여자 A, 증여자 B의 관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증여한 내용에 대해서 오전 내내 이제 자료 얘기가 있었는데, 예. 즉 딸에게 2억 2천만 원에 대한 이 증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증여세를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겼는데 네. 실제로 원리금이 납부되느냐 그 부분을 자료를 안 내놨다고 그래서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가 네. 오후 3시에 그 자료를 열람을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의원들이요. 그래서 당초 계약 채권 채무 관계 써져 있는 대로 충실하게 딸의 임대료 수입이 정산이 돼가지고 어머니 계좌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채기 의원은 자료 미제출을 상당히 또 중하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럼 가장 결정적인 자료로는 열람을 했다라는 주장이십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더 오후에는 그 문제가 더 제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 오늘 이 청문회가 몇 시에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청문 경과 보고서 이제 채택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네. 여당 지금 이 부적격 의견이 강하다라고 이채익 의원은 주장을 했고 이러면 채택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상식적이라면, 예. 물론 우리가 통상의 절차의 청문 보고서는, 각 당의 입장이 절충돼서 담깁니다. 예.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담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적격으로 다 일치될 때도 있고 한데, 예. 그러한 의견들을 총괄해서, 저는 원만하게 합의하에 처리될 것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만하게 합의하에 처리된다는 것은 그러면 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이 되고 그 내용의 적격과 부적격이 병기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적격이라고 보는데 예. 일부 야당이나 일부 의원들께서 꼭 강력하게 부적격이라고 한다면 병기될 가능성도 있겠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앞뒤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지금 제출 안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자료만 제출이 됐다면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있었던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지금 자료도 불비하고 이분이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엘리트주의라든지 선민주의라든지 또 학력 지상주의라든지 또 재벌에 대한 극도 민주공화국 후보자가 말과 행동이 언행이 불일치하다. 그리고 또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또 언론이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다. 보기 때문에 적격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기서 하나하나 좀 다 짚기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부적절하고 평가는 가장 주된 이유 근거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걸까요, 의원님?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자료 미제출 거의 저희들이 지금
네, 오늘 국회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 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진행이 됐죠. 지금은 잠시 정해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야의 설전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야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채익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잠시 정해 중인 거죠? 예. 몇 시부터 다시 속개합니까? 7시 반부터 속개합니다. 어떻게 저녁은 드셨어요? 아이고, 지금 뭐 제대로 저녁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쭉 진행이 됐는데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까? 이 홍종학 후보자 장관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 당은 또의 어떤 불신이라든지 네. 또 박정희 대통령을 나치즘에 비유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번 국민 정서가 쪼개기 정려 또 한 단계 넘는 네. 격세 정려 등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요? 본인은 예. 이 특목고 폐지해야 한다면서 자기 자녀는 또 여보세요? 예. 본인은 네. 이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자기 자녀는 1년에 1,600만 원 등록금이 들은 국제중학교에 입학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우리 당만 하더라도 41건 네. 을 요구했는데 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있지 않고 네. 또 이것은 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행 불일치, 내로남불, 네. 정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네. 정도로 네. 후보자는 잘 알다시피 그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자기가 제일 저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다. 예. 그래서 어떻게 자료 제출 안 하는데 국민들에게 이 청문회를 하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네네. 정작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네.